인간과 침팬지를 교배시킨다는 것이 상상이 되시나요? 휴먼지란 인간과 침팬지를 합친 동물을 말하는데, 공포 판타지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동물을 실제로 만들려고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해당 사건의 전말은 지난 2005년 모스크바 문서보관소에서 1급 기밀로 유지되던 문서가 공개되면서 자세히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인간과 침팬지를 교배시킨다는 기괴한 생각을 한 사람은 바로 일리아 이바노비치 이바노프라는 러시아의 생물학자인데요. 그는 1920년대 인간 유전자를 침팬지 유전자와 합치려는 섬뜩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일리아 이바노비치 이바노프는 지난 1901년 세계 최초로 마을 인공 수정에 성공하며 전 세계를 놀라게 한 인물입니다. 이것은 마침 말의 개량이 시급하였던 제정 러시아 정부의 인정을 받았고, 그의 인공 수정 연구는 국가적 사업으로 추진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 결과 1909년에서 1913년 사이에 인공 수정된 말은 6,804필에 달했고, 그 밖엔 소, 면양, 토끼 등의 인공 수정 연구에서도 성과를 올려 각국의 많은 생물학자가 그의 연구실로 모여들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과학적 시도는 여기서 멈췄어야 했습니다. 인공수정으로 새로운 종을 탄생시킬 수 있다고 믿었던 그는 급기야 인간과 침팬지를 교배시키려는 실험을 계획했습니다. 인간과 침팬지의 유전자는 95% 이상 일치해 이론적으로 인공수정이 가능하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었습니다. 소련 정부는 이 실험이 성공해 새로운 종이 탄생하면 노동력, 군사력을 쉽게 확보할 수 있다는 생각에 심지어 지금으로 치면 약 13만 달러에 달하는 연구비를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정부의 지원에 힘입은 일리아는 1927년에 영장류의 주요 서식지인 아프리카로 건너갔고, 그곳에서 확보한 암컷 침팬지의 난자와 사람의 성자로 인공수정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일리아의 실험은 실패를 거듭했고, 실험 방법을 정반대로 변경해 인간의 난자의 수컷 침팬지의 정자를 수정하려는 계획을 세웁니다. 그는 13마리의 수컷 오랑우탄을 공수해와 실험에 참여한 5명의 여성을 상대로 인공수정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이 실험 역시 실패했고, 오랑우탄들도 결국 극심한 환경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모두 죽어버렸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가 보낸 연구 지원을 부탁하는 편지를 받은 한 사람에 의해 비밀리에 진행되던 이 실험이 미국의 시사주간지 타임즈를 통해 전 세계에 알려지게 되었고, 사람들은 그의 행위가 비도덕적이고 반인류적인 행위라며 그를 미친 과학자라고 칭하게 됐습니다. 전 세계에서 비난이 들끓자 소련 정부는 스탈린의 허락 없이 위험한 실험을 진행했다는 명분을 내세우며 그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운 후 러시아에서 추방했습니다. 이후 1932년 일리아는 자국에서 추방당한 채 뇌출혈로 숨을 거두며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사육하던 침팬지가 죽지 않았다면, 만약 이바노프 박사에게 뇌졸중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그래서 그 실험이 성공했다면 더 우월한 유전자를 가진 사람들과 침팬지들이 무자비하게 희생되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그 후 1960년대에 콩고의 한 숲에서 프랭크와 자넷이라는 사육사에 의해 한 침팬지가 발견되었습니다. 바로 올리버라는 이름의 침팬지인데요. 이 침팬지는 일반 침팬지와는 다른 점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첫째, 인간처럼 직립보행을 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원숭이나 침팬지 같은 명장류들도 직립보행을 하지 않느냐고 반박하시는 분들을 위해 올리버가 다른 영장류의 직립보행과 다른 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영장류들은 장시간 직립보행을 하지 못합니다. 영장류는 무릎이 벌어져 직립보행 시 척추에 많은 무리가 가기 때문인데요. 올리버는 무릎이 벌어지지 않아 척추에 무리가 없는지 장시간 직립보행이 가능했습니다. 무릎을 완전히 펴지 못하며 상체를 구부정하게 하고 걷는 것이 일반 영장류의 직립보행 및 빠른 걸음의 특징입니다. 하지만 올리버는 무릎을 펴고
사람처럼 상체를 세우고 어깨를 핀 자세로 직립보행 및 빠른 걸음을 걷습니다. 둘째, 두개골의 크기와 생김새가 다르다고 합니다. 올리버는 일반적인 침팬지 두개골 크기의 3분의 1에 불과하며 턱이 앞으로 돌출된 것도 다른 침팬지에 비해 거의 돌출되지 않은 형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생김새는 침팬지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셋째, 학습 능력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영장류는 장기간 많은 반복을 해야 일정한 학습 훈련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마저도 주위 환경이 바뀌는 등의 변수가 생기면 도망가거나 이상행동을 하죠. 그런데 올리버는 마치 어린아이처럼 관찰을 통해 학습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위 환경의 변수에도 영향을 거의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엄청난 관심을 받게 되자 여기저기서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종교배에 의한 새로운 종이라는 의견, 돌연변이라는 의견 등이 생기게 됩니다. 이종교배에 의한 새로운 종이라는 주장은 올리버 발견 전에 미국에서 성공한 이종교배가 큰 역할을 했습니다. 많이들 알고 계신 라이거처럼 올리버는 사람과 침팬지의 이종교배에 의한 새로운 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당시 유전자 검사 결과가 힘을 더욱 실어주게 되죠. 인간은 46개의 염색체를 가지고 있고 침팬지는 48개의 염색체를 가졌는데 당시 실험 결과가 올리버가 47개의 염색체를 가진 새로운 종이라는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올리버는 다른 침팬지와는 다르게 사람과 어울리는데 거침이 없으며 화장실도 사용할 줄 알고 침대에서 자며 TV를 보며 웃기도 하고 암컷 침팬지보다는 여자 사람에게 더 흥미를 느껴 사육사 자넷에게 성행위를 시도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면서 머리가 벗겨지는 다른 침팬지에게는 없는 탈모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코도 다른 침팬지와는 달리 오똑했으며 주근깨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리버야말로 정부에서 휴먼지를 개발하고선 실수로 탈출한 것 아니냐 하는 의견이 마구 쏟아지게 됩니다. 이를 반박하는 학자들도 있었습니다. 조은 엘리 교수는 당시 유전자 검사가 잘못되었을 것이라고 주장하였지만 올리버의 직립보행이나 학습 능력은 역시 설명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DNA 배열의 변화로 인한 돌연변이의 가능성을 주장하는 이들도 있었죠. 만일 정말로 휴먼지가 탄생한다면 그들의 생활은 어떨까요? 우리가 흔히 키우는 강아지만 해도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주인의 모습과는 달라서 우울증을 겪는 강아지도 있다고들 하는데 지능이 높은 그들은 인간의 욕심으로 인해 자신들이 만들어졌다는 것을 알게 되면 크나큰 충격에 빠지지 않을까요? 그리고 큰 반란을 일으키지 않을까요?